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7만 1000달러 플러스 3.5% 다시 7만 달러 25일선 위로 반등 성공했고요. 4월 10일 CPI 물가가 3.4%로 전달보다 높을 것이라고 시장 예상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재상승을 한 거고요. 물가 높으면 금리나 예정대로 6월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코인 시장 랠리 한 번 더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비트코인이 7만 3천 달러 전고점 넘어서 8만 달러까지 계속 올라줘야지 나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연준 금리나 스케줄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 조정은 가능하고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따라서 반등 노지만 이더리움이 플러스 8% 상승 제일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 못 넘고 횡보만 해줘도 알트코인 상승에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결과도 기다리고 있어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 도면스는 15.7%로 4월 7일 15.1%보다 상승 중입니다. 이더리움 도면스는 높을 때 20%까지 상승한 적도 적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3월 SEC 조사 이후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SEC가 이더리움 커뮤니티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크게 찾아낼 것도 없고 ETF 안되게 시간만 끌다가 시장 잠잠해지면 빠르게 ETF 승인시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는 비트코인 ETF로 코인 시장에 당근도 주고 있지만 이더리움 조사하면서 채찍도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처럼 최대한 코인 시장 거품 없이 개인들 손실 최소화하고 바이든 재선에 영향 얻게 하는 게 메인 목적일 듯 합니다. 거기에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 SEC도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7만 달러 재상승과 원화마켓에서도 1억 원 재돌파하면서 업비트 내 거래량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코인시장 하락 오는 줄 알았지만 연준금리나 연기되면서 그만큼 미국 경기도 좋은 거라 코인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비트코인 네오 5천억 거래량에 도지 리플 이더리움도 2천억 하위 낮은 거래량 보시면 8월 9월 거래량 하던 토바코크는 23억, 알파커크, 히포크라 24억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 전보다 2.5배 정도 거래량이 증가한 거고요. 전체적인 거래량 상승하는 첫 단계라서 비트코인 7만 달러 위에서만 횡보해줘도 알트코인 거래량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4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가 당장이 중요하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기업들 어닝들도 잘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 코인 시장도 당장에 폭락 나오기는 힘든 구간이고요. 대신에 2022년에도 4월에 피크 찍고 5월에 루나코인 파산으로 대폭락을 했었죠. 21년에도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비트코인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충격도 존재했었고요. 해외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 새로운 전략이라는 다른 관점 분석이 나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반감기에 올해는 고수익 나지 못하고 전략 조정해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고요. 첫 번째, 장기 홀더들 매도 시작했고 약간 조정 이후 상승이나 추가 하락이 큰 경우가 2013년부터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2021년 첫 반감기에서 큰 상승 이후 조정하는데 고점에서 약간만 장기 홀더들 매도하고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 큰 충격이 있었고요. 노란색 아래로 들어간 구간이죠. 2016년 반감기 직전에는 상승했지만 장기 홀더들 안 팔고 매도도 적었습니다. 2017년까지 약간 판 듯 하다가 추가 매수하면서 보량은 재상승을 했고요. 2018년 고점 나와서 가격 급등에 매도가 매우 많았죠. 2020년 반감기에도 매도 적었지만 코로나 터지고 가격 급등하면서 여기 장기 홀더는 매도량이 증가한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쑥 들어갔죠. 최근에 보면 추세 자체는 장기 홀더들 매도로 보유량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 코로나 때처럼 가격 횡보가 아니라 16년처럼 가격이 상승했고 단기 고점이라는 판단에 매도를 시작한 거죠. 가장 좋은 것은 2016년처럼 팔았다가 다시 장기 홀더들 매수를 하는 건데 2019년처럼 연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반감기 호재에도 빠른 상승 나오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고요. 두 번째로 이전 반감기처럼 600% 6배 못 오르는 이유는 낮아지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14년 4월 비트코인 가격 노란색과 초록색 변동성에서 보면 초록색 변동성이 2017년부터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201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폰지 사기니 하루아침에
내일쯤에 사라질 자산이라면서 코인 매수하면서도 공포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내일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요. 하지만 21년 코인 불장 거치면서 개인 기간 할 것 없이 코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변동성은 확실히 감소하고 있죠. 코인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될수록 나스닥과 커플링 강화되고 이후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600% 이렇게까지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향후 나스닥 방향성이 중요한데 연준이 뒤에서 돈 풀게 하고 있고 바이든 재선에 금리 인하까지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하락하면 나스닥 코인은 앞으로 상승할 여지 더 남겨두고 있고요. 특히 1994년 금리 인하 스케줄대로 연준이 움직인 건데 당시에 나스닥도 30%에서 50% 추가적인 상승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나스닥 첫 장이 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큰 변동 없었지만 엔비디아가 900달러 고점 찍고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제품 메인 생산하는 TSMC 반도체가 대만에 있고 지진 영향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테슬라는 플러스 4% 상승으로 지난주 머스크가 트윗 올린 로보택시 AI 자율주행 기대감에 슬금슬금 상승 중이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2020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4년 지난 지금까지도 큰 진전 없어서 신뢰도가 높진 않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보다는 공장 생산 캐파 늘리고 공장 확장에 주력을 했고요. 테슬라의 신뢰도가 높았다면 테슬라 주가 로보택시 영업이익까지 반영하면서 300, 40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랐었던 건데 아직 200달러도 못 돌파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로보택시 자율주행 하는 거고 정말 성공할지 상용화되어서 실적에 반영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대신에 가능성은 중국 전기차, 리비안 이런 소형 기업보다는 테슬라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도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로보택시 출시 8월 8일까지 4달 남았는데 비트코인 4만 개 매도한 자금으로 얼마나 개선된 자율주행 로보택시 나올지는 기대가 되고요. 로보택시만 상용화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운송수단의 혁명이라서 테슬라 시가총액 3배, 4배 상승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이 폭스바겐 현기차, 중국 전기차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고요. 애플까지 전기차 자율주행 포기한 상태라서 테슬라가 제대로 로보택시 만든다면 수년간 경쟁자는 없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죠. 머스크가 2022년 금리 인상할 때부터 리비안 포함 중소전기차 회사 만성적자에 파산할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정말 적자나고 파산한 기업들 적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인하하고 무이자 할부 정책으로 마진율 줄여가면서까지 치킨 게임 중이고요. 치킨 가격 내리면서 다른 업체들 문 닫고 다시 불장 오면 테슬라만 독식하는 구조인 거죠. 그때 되면 테슬라 차량 한 대 1억 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로보택시는 일반인이 테슬라 차량 구매 이후 로보택시 모드로 자동화해두면 알아서 손님 태워서 자동 영업하는 형식이고요. 코인 채굴기처럼 알아서 돈 벌어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테슬라 차량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로보택시 영업할 수가 있고 높은 차량 비용도 일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 택시 회사들 테슬라 수십 수백 대씩 구매한 다음 영업용으로 굴릴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새벽 동안 리플 CEO CNBC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2024년 올해 말까지 2배 규모 5조 달러로 성장한다고 했고요. 연준이 돈 풀기 하는 거시경제에 영향받기 때문에 반감기 효과로 시가총액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번 갈링하우스 인터뷰에서 포인트는 미국에서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규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재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 종산중 투자 비중 높은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코인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